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1월 8일 월요일 저녁 8시 31분입니다. 금요일날 미국이 주춤했던 영향을 오늘 아시아가 좀 많이 받았죠. 보시다시피 혼조하게 마감을 했고, 혼조한 게 좋은 의미로 혼조한 것보다 좀 부정적인 쪽으로 혼조하게 마감을 했죠. 유럽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좀 혼조한 모습이긴 합니다. 근데 오늘 밤 잠시 후에 파월의장 연설이 있으니까 어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요.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미국장이 겉으로 봐선 상승 마감했는데 이게 이런 상황에서 멈췄다라는 게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좀 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아침에 안 드린 말씀인데 비유적인 표현을 드려보자면 우리가 평상시에 그냥 걸어가고 있을 때 뭐 나무 뿌리 같은 거에 발이 걸리면은 그냥 한두 걸음 주춤하다 다시 일어나잖아요. 근데 전력 질주하다 나무 뿌리에 발 걸리면 큰 사고 나죠. 지금은 미국은 최소한 걸어가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미국은 뛰어가고 있죠. 그것도 그냥 뛰는 게 아니고 전력 질주하고 있죠. 어떻게 될지 우리 한번 잘 지켜보자고요. 아직까지는 모르겠고. 그리고 오늘 밤 미국장을 보시면서 잊으시면 안 될 것 같은 게 한 두 가지 정도 있는데, 일단은 FOMC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났냐? 솔직히 전 잘 모르겠어요. FOMC 땡 하고 나서 지금 미국이 계속 급등을 이어가고 있는데, 여전히 이게 FOMC의 영향을 진짜 반영하는지 어쩐지 저는 좀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FOMC 회의가 끝난 지 얼마 안 됐다라는 거 우리가 머릿속에서 완전히 잊으면 안 되겠고요. 또 그리고 이거는 금요일 날 있었던 이야기니까 잊으시면 안 되겠죠. 화이자 신약 개발했다는 거. 예. 그게 뭐 화이자가 10% 오르고 끝났다. 이걸로 이렇게 마무리 지을 그런 이슈가 아닐 수 있어요. 이 신약 개발 코로나 치료제 개발 같은 경우도 이번에 제가 봤을 때 FOMC 회의급으로 중요한 파장을 미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반영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잊으시면 안 될 것 같고, 그런 점들을 좀 베이스로 깔아놓고 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밤에 뭐 한 두 가지 이야기 한다고 했는데 몇 가지 더 있네요. 테슬라 이야기입니다. 테슬라 이야기. 뭐 머스크가 테슬라 주식을 10% 판다 어쩐다 저쩐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요. 하여튼 뭐 솔직히 이 사장님이 그렇게 전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뭐 이런 소동이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하지도 않지만 그래도 좀 관심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왜냐, 어떤 측면에서 그러냐, 요즘 테슬라가 시가총액이 커지고 시가총액 큰데 변동성도 엄청나게 커지다 보니까 자꾸 테슬라가 미국 주식시장에 이 멱살을 붙잡고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자꾸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이게 저런 이슈를 완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켜는 보자. 저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주목은 하자. 요 정도 측면에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솔직히 이게 테슬라 주식에도 저는 뭐 글쎄요, 그다지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 이슈냐? 이게 지금 이 소식이 테슬라의 미래에 뭐 아주 중요한 엄청난 이슈냐? 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사실. 근데 요즘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테슬라 주식이 워낙 변동성이 터져 있어서 투자 심리가 극과 극을 오갈 수 있어요. 지금은 아주 뜨거운데 금방 식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식에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몰라서 이런 소식이 있다라는 걸 머릿속에 넣어만 놓자고요. 그래서 뭐 혹시나 테슬라가 크게 흔들리면 이런 걸 재료로 해서 크게 흔들 수도 있으니까 알아만 놓자라는 이야기 정도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거 있고요. 오늘 밤에 10시 반에 파월의장 연설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미국 시간 기준이고 한국 시간으로 환산하면 밤 11시 반이겠죠? 네, 밤 11시 반에 그 파월의장 연설이 있습니다. 요거 뭐라고 하는지 주목을 해야 되겠죠? 말씀드렸다시피 FOMC 회의가 끝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회의 끝나고 나서 처음으로 파월의장이 나와서 연설하는 것일 거예요. 그러니까 파월의장이 뭐라고 하는지 잘 들어볼 가치가 있습니다.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내일도 나와서 연설하시는데 내일 내용은 솔직히 김 빠진 콜라가 아니겠냐 싶어요. 오늘 하는 연설 내용이 신선하고 뭔가 좀 힘이 있겠죠, 그죠? 내일은 했던 얘기 또 똑같이 하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예, 파월의장도 아마 별로 할 말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하루 만에 뭔 일이 생기지 않으면은 파월의장도 아마 내일 할 얘기는 아마 똑같을 겁니다. 그래서 내일 파월의장 연설은 김 빠진 콜라가 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드려봤고요. 그리고 이것도 참 잊으시면 안 되겠죠. 10시 반이니까 한국 시간으로 11시 반인데 왜 갑자기 파월의장이 평상시 하던 11시 반에, 아니 왜 평상시 하던 시간이 아니고 애매하게 밤 11시 반에 연설을 하냐?
오늘부터 서머타임 끝나죠. 예, 오늘 밤부터 미국 주식시장은 한국 시간으로 밤 11시 반에 개장을 하게 됩니다. 평소에 10시 반이었다면 오늘부터 11시 반에 개장을 하게 돼요. 그거 잊으시면 안 되겠죠. 미국 주식 매매하시는 분들, 또 그리고 종가 보실 분들, 마감도 1시간 늦게 마감이 되니까, 평상시에 5시 마감했는데 이제 6시에 마감되니까 알람도 1시간씩 늦춰서 맞추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상시엔 4시 반에 일어나갖고 종가 보고 결정해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드리는데, 이제 5시 반에 알람 맞춰놓고 일어나시면 되겠죠. 이런 면에서는 좀 좋은 것 같긴 해요. 알람 늦게 맞춰도 되니까. 그래서 아무튼 오늘부터 서머타임 끝나고 파월의장 연설이 있다라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 화면 본 김에 이번 주에 중요한 이벤트들 몇 개 살펴보고 넘어갈 건데, 내일 밤에 라가르드 총재 연설이 있습니다. 이거는 특별한 일 없으면 달러 인덱스에 영향을 미치겠죠? 달러 가치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환율 잘 보셔야 될 거고요. 내일 그리고 PPI 있습니다. PPI는 물가지표니까 당연히 중요하겠죠. 내일 밤에도 CPI가 발표가 되니까 내일 밤이 아니죠. 수요일 밤이니까 이틀 뒤 밤이죠. 네. 수요일 밤에도 코어 CPI라고 물가지표 발표되니까 이런 것들이 시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인플레이션은 끝난 게 아니에요. 다만 미국 주식시장이 기업 실적 주목 이러면서 무시해서 그렇지 아직 인플레이션은 끝난 게 아니니까 PPI, CPI 이런 것들 잘 보셔야 될 겁니다. 시장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리고 평상시와 다를 거라는 것도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금요일날 밤에 화이자가 신약 개발했으니까 옛날에는 좋은 것도 좋고 안 좋은 것도 좋고 그죠? 무조건 좋았어요. 경제지표 발표하면. 근데 이제는 뭐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뭐 그러시니까 글쎄요. 시장이 이제 거기에 맞춰 반응을 해줄지 좋은 건 좋고 안 좋은 건 안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릴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표에 대한 반응 시장이 어떻게 해주나 그런 점들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이런 이벤트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국 시장으로 좀 넘어와 볼까 합니다. 이제 뭐 외국 이야기는 좀 어느 정도 했고요. 한국 오늘 뭐 특별한 일 없고 딱히 뭐 드릴 이야기 없고 그렇습니다. 왜냐면 뭐 특별한 일 없었으니까요. 요즘에 계속 옵션도 비싸고 뭐 미국이 너무 급등도 하고 이래가지고 한국은 계속 중간에 눈치만 보면서 슬슬슬슬 밀려 내려가고 있는 이런 모습이죠. 오늘 뭐 아래 꼬리 달고 올라왔으니까 내일부터 반등이다. 몰라요, 그죠? 이런 거 갖고 반등한다라고 생각하기는 조금 이른 것 같고요. 그냥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요즘에 분봉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선 일봉보다 분봉 보는 게 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상황 파악이. 코스피 분봉 보면은 이런 꼴입니다. 30분봉인데요. 400 찍고 난 다음부터 이게 시장 성격이 좀 바뀌었는지 어땠는지 장중에 봉 길이만 더럽게 길어지고 있고 딱히 막 속 시원한 그런 추세는 잘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깝깝하게 단기 하락 추세들이 이렇게 지속이 되고 있죠. 단기 하락 추세 지속되고 있는 와중에 고점들이 자꾸 이렇게 낮아지는 이런 모습들이 일단 보이고 있네요. 그리고 저점도 조금씩 낮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뭐 오늘 저점 낮춰야 될 때에서 낮추고 뭐 고점 낮춰야 될 때에서 낮추고 있으니까 딱히 뭐 제가 이런 상황에서 뭘 어떻게 해라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지켜보자 라는 이야기밖에 못 드리겠고요. 아무튼 이러한 흐름이 이렇게 슬슬슬슬 빠지는 게 이제 지금 숏 들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이제 피곤하다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저는 사실 저런 거 굉장히 전 좋아합니다. 저렇게 슬금슬금 빠지는 거 제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좀 좋다라고 생각이 돼요. 아시다시피 이게 하락이 항상 변동성을 동반해가지고 이게 멀리 가지 못하고 짧게 끝나고 그러긴 하는데, 지금 보시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죠? 계속 이런 식으로 코스피처럼 이렇게 진행되면 정말 시장에는 안 좋을 수 있어요. 정말 저한테는 좋을 수 있고요. 변동성이 잘 없으면서 이렇게 자꾸 아래 꼬리 달고 이런 모습들이 솔직히 숏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지금 입장에선 딱히 뭐 나쁠 건 없습니다. 이러다 이제 미국이 여기서 꺾이면 이제 정말 비명행사할 수도 있겠죠. 코스피 같은 경우는요. 조심해야 되겠죠. 아무튼 그래서 자꾸 말씀드렸다시피 언제 한번 이야기 드렸다시피 지지력들을 자꾸 낮추고 있어요. 그죠? 392자리에서 391, 뭐 390, 389 이러다 이제 오늘은 385까지 내려갔다가 올라갔죠. 그죠?
이런 게 요즘 아무튼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제가 어떤 뭐 대박은 없을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일단 뭐 그죠? 옵션 만기이기도 하고 해서 실제로 대박이 없긴 했습니다. 이번 주 옵션 만기주인데 옵션이 여전히 너무 비쌉니다. 그죠? 이 지금 변동성 지수가 오늘 18.24고요. 변동성 지수가 18.24라는 얘기는 이 양압이 더럽게 크다는 얘기겠죠. 양압이 오늘 종가 기준으로 6이 넘습니다. 예, 6이 넘으니까 이 정도면 엄청나게 비싼 거죠, 여전히. 이거 만기일 되면 1이나 2가 돼야 될 텐데 6이니까 아직도 한참 더 까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아무래도 이번 주에는 시원하게 움직이기는 글러먹었죠, 그죠? 아마도요. 물론 뭐 대박 줄 수도 있습니다만은 네, 대박을 줄 가능성은 좀 낮아 보입니다. 장중에 폭락하면 아래 꼬리 달고 올라오고 장중에 급등하면 윗꼬리 달고 내려오고 아마 그럴 겁니다. 왜냐? 옵션을 죽여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좀 살펴봤고 오늘 장중에 개인들이 풋옵션 굉장히 많이 사더라고요. 결국 마감은 43억 순매수로 끝났는데 개인들이 장중에 개인들이 풋옵션 한 80억 넘게 사더라고요. 제 생각에 이제 그런 점들이 오히려 시장을 오늘 아래 꼬리를 달게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뭐 오늘의 좀 특이했던 점 한 가지 좀 말씀드려봤고요. 수급적인 면. 그리고 옵션 이야기 하니까 하나만 좀 더 하고 넘어가자면요. 이 풋옵션들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차월물을 한번 켜봤는데요. 어느덧 121선까지 이게 121선까지 수렴이 다 됐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특정 포인트에 61선, 121선, 21선들이 다 모여 있어요.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모여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에너지 많이 모여 있다라는 얘기는 여기가 굉장히 큰 저항이라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풋옵션 입장에 저항이라는 이야기, 풋옵션 입장에 저항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오늘 뭐 폭락 이런 거는 시장에 폭락하고 이런 건 좀 어려울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아무튼 지금 보시면 풋옵션들은 이 너무 밑에서 지지력을 많이 건전하게 잘 확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 여기서 얘가 아래쪽이 아니고 위쪽으로 살아나게 된다면은 그때는 정말 룰루랄라 하면서 풋옵션을 매수해도 정말 안전한 그런 시장이 찾아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 어느덧 풋옵션들이 121선까지 수렴이 다 됐구나 라는 거를 좀 우리가 한번 모양은 익혀놓고 가야 되겠습니다. 저런 모양이구나 라는 거를 알아놔야 될 것 같아요. 저게 어떤 의미를 가질지, 그죠? 잘 생각들 해보시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일단 코스피에서 좀 봤고 삼성전자는 오늘 장중에 잠깐 7만원 깨는 걸 봤었는데 결국 다시 일단 아래 꼬리 달고 올라오더라고요. 삼성전자 7만원도 잘 보셔야 될 겁니다. 어떻게 될지요. 저런 점들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피에 관련된 이야기는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오늘 일단 역시 아래 꼬리 길게 지도 달고 올라오네요. 여러분들 코스닥 종합은 상승 마감했는데 150은 하락 마감했습니다. 당연히 우리 기준은 150입니다. 그죠? 종합은 볼 거 없고요. 코스닥 150만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뭐 아래 꼬리 많이 달리긴 했지만 위쪽에서 저항을 누적하고 있다라는 게 오늘 좀 보셔야 될 점이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코스닥 150 지수는 저항을 의식해야 될 자리에서 지금 정확하게 저항을 의식하고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전 241선 정도 붕괴시키고 나서 뭘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도 딱히 뭐 드릴 이야기가 없어요. 미국 주식 시장이 어떻게 되면 그죠? 그럼 코스닥도 코스피도 시원하게 움직일 수 있을 텐데 지금은 한국 시장만 보고 제가 뭐 드릴 만한 이야기가 한국 시장을 놓고 이렇게 지금 분석하는 게 뭐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끝낼 수도 있죠. 코스피는 단기 하락 추세가 진행 중이고요. 코스닥은 단기 박스권입니다. 오늘 이야기 끝 이러고 넘어갈 수도 있고 그렇게만 이야기해도 솔직히 뭐 큰 무리는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아무튼 뭐 이 정도 이야기를 드렸고요. 지금 참고로 코스닥 시장은 맨날 우리가 코앞만 보니까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여러분 코스닥 시장도 이평선 다 모여 있어요. 이평선 다 모여 있고 이번에 만약 여기서 얘가 탄력적으로 위로 치고 나가지 못하면 뭐예요? 위에 엄청나게 저항이 많이 누적된 겁니다. 그죠? 엄청나게 많이 저항이 누적된 거고 이렇게 되면 당연히 뭐 이격도 다이버전스 이런 거 나타나면서 이번에 꺼지게 된다면 진짜 훅 꺼질 수 있겠죠. 그죠? 코스닥 150 선물인데 지금 이게 보시는 게 코스닥 150 현물인데요. 코스닥 150은 벌써 안 그래도 가뜩이나 힘도 없어요. 이 친구는 코스피나 신고가에 갔지 코스닥 150은 신고가 근처에도 못 갔죠. 지난 직전 고점도 여기 2018년 고점도 못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더욱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241선 기준으로 놓고 보면 터치하고 붕괴시키고 나서 반등 나왔으니까 다음번에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이거 하락 추세 세게 나올 수도 있겠죠. 이런 점들 정도만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침에 이제 뭐 한국 시장은 대충 다 본 것 같고요. 원달러 환율은 뭐 적당히 얘도 멈춰 있네요. 그래서 특별히 뭐 제가 점검할 건 없을 것 같고요. 아무튼 아침에 제가 이제 드리려고 했다가 깜빡하고 또 넘어간 이야기 있는데, 이 코스피가 왜 이리 약하냐에 관련된 이야기를 아침에 살짝 했었죠. 아침에는 이제 코스피가 비싸서 코스피가 미국 대비해서 같은 시간에 뭐 너무 많이 오르지 않았었냐 이런 이야기 좀 드리긴 드렸는데, 그와 비슷한 관점에서 약간 이제 다른 이야기도 한마디 좀 해보자면요. 지금 물론 이것도 이야기 포인트가 그겁니다. 왜 이리 코스피만 약하냐,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전 세계에서 한국의 위상이 어떤가라는 측면에서 이 코스피의 약세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지금 이제 전 세계 선진국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한국이란 나라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한국이란 나라는 쉽게 말해서 미국이 삼성전자라고 하면은 어떤 부품주 정도가 되겠죠, 그죠? 어떤 부품주 정도가 될 겁니다. 미국이 잘 나가면, 삼성전자가 잘 나가면 대한민국은 잘 나가겠죠. 그리고 밑에 있는 부품주도 잘 나가겠죠. 삼성전자가 잘 나가면 부품주 잘 나간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렇게 비유를 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부품주 이쯤 되는 겁니다. 부품주의 특징이 어떨까요? 경제가 좋았을 때, 잘 나갈 때는 어떻게 될까요? 삼성전자가 잘 나갈 때는 삼성전자가 실적이 개선되고 이익률이 개선되고 이런 것보다 이 한국 그리고 부품주들의 실적 개선이 훨씬 더 빠르고 가파릅니다. 좋을 때는요, 경기가 진짜 좋을 때는 뭐겠어요? 삼성전자를 사면 바보가 될 수도 있어요. 경제가 진짜 좋으면 삼성전자가 좋아지는 것보다 삼성전자 밑에 있는 부품주들이 훨씬 더 실적이 빨리 좋아지고 주가 상승이 훨씬 더 대박이 많이 나거든요. 주가도 대박이 훨씬 많이 나거든요. 주식 상승도. 이런 측면에서 그렇다는 거죠. 경제가 좋았다. 그러면 미국 주식을 사는 건 바보일 수도 있어요. 물론 미국 사도 괜찮은데, 아무튼 이런 수익률 극대화의 측면에서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 굳이 경기가 좋을 때는 미국보다 한국 주식, 이런 신흥국 주식의 상승률이 훨씬 높을 수도 있다고요. 이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드리는데, 그럼 이거 거꾸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좋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좋아지면 삼성전자는 그럭저럭 버틸 수 있죠. 미국은 그럭저럭 버틸 수 있죠. 근데 안 좋아지면 부품주들은 바로 적자가 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삼성전자는 이익이 많이 줄어드는 정도로 선방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밑에 있는 부품주들은 이익이 0이 되거나 아니면 적자도 날 수 있다고요. 한국이 딱 그런 위치입니다. 한국이. 대신에 그냥 어설픈 부품주, 어설픈 나라가 아니고요. 굉장히 내부적으로는 건전하긴 건전해요. 건전하다라는 기준이 이제 망할 위험, 부도 위험은 좀 많이 낮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채 이런 건 좀 굉장히 적게 껴있어서, 그러니까 나름 건전하게 나가는 뭐 그런 회사의 느낌이라고요. 한국이. 그러니까 뭐겠습니까? 지금 사실 이 정도 이야기하면 거의 다 이해들을 하셨을 텐데, 한국이 지금 이렇게 자빠지는 게 이게 지금 세계 경제가 안 좋아질 거라는 걸 미리 반영한 결과로 코스피가 자빠지는 것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드리고 싶은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세계 경제 좋아진다라고 하면 당장 코스피부터 아마 제일 먼저 오를걸요. 미국 안 오르더라도. 근데 지금 한국 엄청나게 자빠지고 있죠. 그죠? 특히 한국 같은 경우 세계 경제에 왜 더욱더 민감하냐? 생각해보시면 중국, 일본, 독일, 뭐 영국, 인도, 프랑스 이런 데는 다 보시면 내수가 어느 정도 받쳐주잖아요. 내수가. 수출, 수입 이런 거 안 해도 자기네들끼리도 먹고 살만 하거든요. 근데 한국은 어때요? 한국은 내수가 거의 없죠. 전부 다 수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주가의 변동성이나 실적의 변동성이 어마어마하게 클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진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전자가 조금 오르면 부품주들은 초대박 나는 것처럼 그런 꼴이 한국에서 딱 일어날 수 있다고요. 그죠? 근데 아무튼 근데 제가 드리려고 하는 거는 어쨌든 한국만 이렇게 약하니까 이거 뭔가 그죠? 전 세계가 무슨 일이 나려고 한국을 제일 선제적으로 팔아먹는 게 아니냐라는 의심도 한번 해보긴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정답은 아니고요, 이게. 이러한 관점도 있다. 이러한 관점으로 볼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 싶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타당하다 싶으시면 고개를 끄덕이시면 되겠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같다 그러시면 패스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침에 이 말씀을 드리려 했는데 시간이 없고 하다 보니까 넘어갔고요. 오늘 밤 미국 어떻게 할 거냐, 뭐 그 이야기 정도 하고 넘어갈게요. 미국 선물 차트로 보면 잘 안 보이니까 현물 차트로 보면서 좀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일단은 어제 멈췄죠. 금요일날 멈췄으니까 저는 일단 오늘 밤에 또 고민을 해볼 거예요. 또 숏을 사야 되나? 또 고민을 하긴 할 건데요. 일단 제가 생각하는 베스트 시나리오는 너무 큰 갭 상승이나 너무 큰 갭 하락은 안 나오는 게 좋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너무 큰 갭 상승이나 너무 큰 갭 하락이 나온다는 거는 이 그러니까 오늘 숏 포지션을 진입하실 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오늘 이 자리에서 싸우면 좋아요. 이 자리에서 일단 이 자리에서 싸워야 됩니다. 어제 금요일날 만들어놨던 이 봉의 영향권에서 싸워야지 풋옵션들 입장에서 숏을 보는 입장에서 제일 좋은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안에서 싸워야 되는데 만약 오늘 지나치게 많은 갭 상승을 하거나 지나치게 많은 갭 하락을 하면 여기서 진정한 진검승부 싸움이 벌어지기가 어렵거든요. 이렇게 갭으로 너무 많이 떠버리면요. 그렇게 되니까 뭐다? 웬만하면 갭으로 안 뜨고 여기 이 보합 부근에 출발하는 게 가장 일단 숏을 보는 분들께는 이상적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일단 장중에 막 싸우겠죠. 장중에 막 싸우면은 이 봉을 믿고 베팅을 하는 거니까 보합 정도 출발하면은 일단 싸우겠다는 이야기고, 여기 장중에 확 튀어 올라나간다면은 이 순간 물론 고점을 좀 높일 수도 있을 거예요. 고점 높아질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저는 보합쯤에 출발해갖고 이렇게 장중에 쳐 올릴 때 이런 때 한번 숏을 한번 사보려는 아이디어 정도는 일단 가지고 있어요. 이 정도 아이디어. 지금 S&P를 보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물론 저는 나스닥 숏을 베팅을 할 건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나스닥도 특별히 다르진 않아요. 나스닥도 뭐 일단 너무 큰 갭 상승이나 너무 큰 갭 하락은 안 되겠죠. 적당히 여기 어제 만들어 놓은, 금요일날 만들어 놓은 이 몸통 부근에서 적당히 출발을 해서, 그렇게 해야, 여기서 출발을 해야 오늘 이 봉 내에서 싸우겠다라는 의미일 수 있다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 어딘가에 시작해갖고 장중에 쳐 올린다 그러면 일단 이런 자리에서 한번 전날에 봉을 믿고 한번 하방으로 한번 베팅 해보겠다, 이런 이야기 지금 뭐 드린 겁니다. 물론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고점 좀 높아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종가겠죠, 그죠? 네. 그래서 뭐 여기서 부지런히 싸워가지고 보합이나 뭐 하락 정도로 내려오면 홀딩 하는 거고요. 새벽 5시 반에 일어났는데 뭐 또 올라가고 또 양봉에 또 상승 마감 또 이렇게 나와 있으면 또 여기서 매물 소화하는 거죠. 그럼 또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럼 또 포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무튼 뭐 저의 시나리오를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드려봤습니다. 일단은 어디서 출발하느냐가 제일 중요한데, 지금 현재 분위기상으로 보면은 그다지 큰 갭을 만들어내면서 출발할 것 같진 않아요. 보합 정도에 출발할 것 같긴 합니다. 보합 정도에 출발해가지고 제가 이야기하는 그런 기회를 줄지 안 줄지는 그죠, 일단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뭐 저의 계획은 이래요. 보면서 또 아무튼 오늘 밤에도 좀 보긴 볼 건데, 보면서 또 좀 달라질 수도 있겠죠. 계획이나 좀 흐름에 따라서 좀 계획을 좀 달리할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일단 뭐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저는 일단 오늘 밤에 이런 식으로 좀 해볼 생각이고,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큰 갭이 뜨면 안 하면 그만입니다. 그죠? 그러면 그냥 또 편안하게 자야겠죠. 이 정도 이야기를 드렸고, 변동성 지수들 같은 경우는 뭐 지금 현재 이런 모습이네요. 특별히 뭐 드릴 말씀 없는 이런 구간 안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네요. UVXY 모양 한 번만 보고 마칠 건데, UVXY 같은 경우 사실 지금 이제 물론 뭐 S&P로 보나 뭘로 보나 다 비슷한 설명이 되긴 될 건데요. 일단 보시다시피 지금 약간 좀 이 부분, 그러니까 일단 당장 여기 중요한 저항 부근에 와 있습니다. 중요한 저항 부근에 와 있고요. 오늘 만약에 제가 이야기한 대로 S&P가 싸우잖아요. 그럼 분명히 얘도 어제 나온 이 양봉 부근에서 다시 한번 지지력을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겁니다. 제가 S&P에서 생각했던 그런 그림이 나오면 얘는 아마 여기 어디서 양봉 하나 더 만들어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저항이 있는데 이게 만약에 이제 미국 시장에 무슨 일이 생긴다라고 한다면은 여기 어딘가에서 지지력을 한 번 더 오늘 밤에 확보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게 좋을 거다. 뭐 일단 이 정도 이야기를 일단 드려봤네요.
솔직히 뭐 아직까진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이런 거 보고 뭐 어떤 좀 강력한 확신을 갖고 이러진 일단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 밤에는 제 생각엔 좀 싸워야 된다라고 봅니다. 오늘 밤에 갑자기 시장이 폭락하고 이런 것도 좀 숏 포지션 보시는 분들께는 안 좋은 것 같고요. 오늘 밤에는 아무튼 뭐 숏이 가고 제 생각대로 추세적으로 가려면 싸워야 됩니다. 싸워야 되려면 오늘 변동성이 막 터져서는 안 되겠죠. UVXY가 오늘 초대박 나면 제가 원하는 그런 시나리오는 아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뭐 제가 생각하는 희망적인 시나리오, 뭐 제 희망, 뭐 이런 것들을 일단은 뭐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오늘 밤에 파워르장 연설 주목하시고, 네, 이런 점들, 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